네, 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포토샵의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다가 이거는 약간 포토샵 기능들을 정리하는 영상이 하나쯤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포토샵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포토샵의 맨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메뉴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 넘어오면은 레이어가 있죠? 이 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하얀색 부분이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러 휠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원을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얘를 V를 누르면요 선택이 돼요. 그래서 V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M을 누르면은 옆에 있는 동그라미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아이를 꾹 누르면, 네, 마우스 클릭 꾹 누르면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네모 박스 영역을 만들 수도 있고 동그라미 영역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M을 누르면 요렇게 네, 동그라미 네모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방금 했던 V랑 이 M 선택과 이 동그라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레이어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만들고 V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뜯어낼 수도 있어요. 와우! 이렇게 뜯어집니다. 뜯어져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든 상태에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역만 움직여요.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메뉴바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설정 보시면은 기본은 첫 번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번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선택이 약간 리셋이 되는 것처럼, 저는 이 두 번째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추가 약간 합집합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진짜 정말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없애고 싶어. 이 작업을 끝내고 싶어. 그러면은 컨트롤 D를 누르면 다 없어져요. 내가 선택했던 영역들이 다 없어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선택이 됐죠. 컨트롤 D 하면 없어져요. 이 작업을 정말 생각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라쏘 툴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거 올가미 도구인데, 이 올가미 도구를 꾹 누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곰돌이 모양으로 계속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곰돌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위에 있는 메뉴바에 두 번째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추가로 선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Alt 딜리트가 뭐냐면요, 자, Alt 딜리트를 누르면 여기 옆에 있는 이 페인트 통 있죠. 이 색깔을 한꺼번에 칠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면 여기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이 컬러로 색이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Alt 딜리트랑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색을 채울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어떤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다가 손을 딱 떼면 이렇게
알아서 얘가 다 만들어줍니다. 요거 폴리거널 라sso 툴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직선이에요. 직선으로 여러분들이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꾹꾹 누르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묶어집니다. 사실 이 퀵 셀렉트 툴보다 이 아래에 있는 마법봉 툴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쿡쿡 찌르면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아주 재밌죠? C를 누르면은요, 자르기 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르기 툴을 C나 아니면 이 옆에 메뉴바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자르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스포이드는 I를 누르면 돼요. 단축키가 I인데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를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이동하면서도 스포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쿡쿡쿡 찔러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스포이드를 해서 색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단축키가 B예요. 브러쉬가 그어지죠. 만약에 요 맨 위에 있는 이 메뉴바에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에 연필로 그려져 있는 아이콘 있죠. 이게 꺼져 있으면 필압이 없어요. 필압이 없지만 여기 여기를 메뉴판 위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필압이 먹힙니다. 간혹가다 타블렛이나 신디크로 그림을 그리시다가 필압이 안 먹는다. 그러시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포토샵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겨난 기능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대칭을 시킬 수 있는, 정말 편안하게 대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메뉴바에 있는 이 나비 모양 있죠? 얘를 클릭하고 버티컬을 누르면 이렇게 중앙선이 생기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보이죠? 레이어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와, 정말 유레카죠? 그래서 나 대칭으로 뭔가를 그리고 싶다 하시면 이 대칭을 쓰시면 너무 편하겠죠? 만약에 이거 끝내고 싶다, 이제 대칭 안 할래 하면은 똑같이 얘를 눌러서 대칭 끄기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는 지우개는 단축키가 2예요. 2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 지워집니다. G를 누르면은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직 메뉴에 있는 베이직을 누르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원기둥 모양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별 모양, 반짝이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 보기 도구가 있어요. 얘는 R을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자주 쓰고 있어요. 자기가 편하게 각도를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는 돌아갈래, 이제 회전하는 거 끝낼래 하고 싶으면은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 회전 보기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Z를 누르면은 돋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돋보기가 나오고 이렇게 확대가 가능해요. 이렇게 엄청 확대가 가능하죠. 눈금자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Alt를 누르면은 이렇게 작아져요. 그냥 놓으면은 커지고 Alt를 누르면 작아지고. 단축키 V 선택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외곽에 있는 작업 영역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 편하게 색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고, 셀렉트 커스텀 컬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데려왔어요.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이죠. 사슴 그림. 얘네들을 약간 화면을 분할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는 거를 할 거예요. 윈도우를 눌러서 어레인지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뉘어집니다. 이것도 가로로 나눌 거냐, 세로로 나눌 거냐.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3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포토샵 안에서 영역들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Z를 눌러서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하고 늘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따로따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F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상태에서 제가 F를 누르도록 할게요. F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짠! 이렇게 하나만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화면이 되고, 또 F를 눌러볼게요. 자, 메뉴파랑 툴이랑 레이어가 다 안 보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작업을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F를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F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윈도우에 어레인지를 써서 작업의 그 화면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자기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렸고요. 얘를 제가 New Window for 민지 정크 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PSD를 이렇게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때 많이 써요. 신티크랑 모니터랑 색이 다를 때가 있고, 그리고 그림을 크게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으면 옆에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보이죠? 이거는 같은 파일이에요. 같은 파일을 2개로 나눠서 한다는 거고, 얘를 뭐 듀얼 모니터에다가 띄워 놓는다든지 크게 보신다든지. 이 네모 박스에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무한으로 말이죠. 제가 여기다가 하트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달을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별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뭘 그려보지?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쉽죠? 레이어를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채워졌어요. 여기에서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면 바로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알려드릴까 해요. 이걸 정말 너무 많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무 레이어나 클릭을 하시고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다중 선택이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Ctrl E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정말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마스킹을 하는 방법을 2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따라 해보세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Alt를 누른 다음에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이렇게 갖다 두면 이렇게 네모 박스에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어떻게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레이어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편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거를 풀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Alt를 누르고 이 사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는 이제 화살표에서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죠. 이거는 풀겠다는 의미예요, 마스킹을. 그래서 풀면은 이렇게 따로 떼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할 거야. 그러면 Alt 누르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스킹하는 방법은 얘를 삭제하고, 이 레이어 보시면 위에 락이 있습니다. 락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5개가 있죠. 이 5개 중에 첫 번째 약간 체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 레이어 상태에서 바로 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방금 그 방법이랑 뭐가 다르냐, 똑같이 마스킹이 되는 건데 이건 약간 용기가 필요해. 왜냐면은 하나의 레이어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원 레이어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사용은 자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요 작업 있죠. Alt 누르고 레이어 하나 만든 다음에 Alt 눌러서 클릭해서 여기 안에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냥 만약에 이 색깔이 아니야. 그러면 얘를 그냥 휴지통 레이어 아래에 있는 여기 휴지통 모양 아이콘으로 넣으면은 삭제가 돼서 수정을 이리저리 진짜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거를 마스킹 작업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 컨트롤 J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 레이어를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알려드렸던 Shift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E를 하면 레이어가 또 하나로 합쳐지죠. 이렇게 인형을 하나 만들게요. 얘를 컨트롤 G를 누르면요, 그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룹으로. 그리고 얘를 레이어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그룹에다가 색깔을 바꾸는 작업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색깔을 칠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룹의 색깔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노 컬러를 똑같이 누르시면 돼요. 우클릭 누르고 색깔, 그룹의 색깔 만들기. 근데 이거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냥 레이어에다가도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마스킹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 하나 만들고 똑같은 방법으로 Alt를 누르면은 똑같이 마스킹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룹에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그룹에다가 하는 거다. 그룹에다가 하는 거예요. Hue and Saturation이 나와요. 이거는 색깔을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컨트롤 U를 누르면 레이어의 색깔을 채도와 그리고 밝기 조절, 색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도 한번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수정을 못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맨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반 모양의 반달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똑같이 효랑 세츄레이션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얘도 똑같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색을 돌릴 수가 있어. 지금 뒤에 있는 사슴 그림까지 같이 색이 돌아가죠.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Alt를 누르고 얘만 또 선택을 여기 안에 그룹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얘를 색깔을 바꾸면 됩니다. 근데 색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를 그냥 휴지통에다가 버리면은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작업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용이하고 그리고 변경이 용이하게끔 하는데 되게 일조를 하는 기능입니다. 마스크를 눌러볼게요. 레이어 아래에 보시면은 네모난 박스 안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이 아이콘을 누르면요. 이렇게 옆에 화이트로 뭐가 하나 생성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를 단번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정말 천재입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검은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지워지죠, 이렇게. 와, 너무 신기하죠? 이게 무슨 구조지? 싶으실 텐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이트로 바꾼 다음에 칠하면 다시 살아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를 제가 회색으로 바꿔서 칠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다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은은하게 반만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색 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 작업을 정말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링크라고. 이걸 풀어볼게요. 이걸 풀고 V를 누른 다음에 제가 이동해 볼게요. 그럼 얘도 여기 있죠. 이 네모난 마스크에도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사이에 또 한번 클릭하면 링크가 되는데 이때는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도 정말 많이 사용한다. 다음으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아웃글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아래에 보시면은 FX라고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인데 얘를 클릭하면 아웃글로우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을 통해서 이 레이어에다가 특수한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퍼지는 거도 조절할 수 있고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이거는 대부분 햇빛이나 뭐 달 같은 거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조명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웃글로우에 대해서 배웠고, 이너글로우에 대해서도 배울게요. 이너글로우를 누르면 또 이런 창이 뜨고 블렌드 모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반대로 안에다가 글로우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색깔도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엣지 말고 센터로 바꾸면 이렇게 또 중앙으로 할 건지 외곽으로 할 건지 바꿀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 FX의 경우는 이런 이펙트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레이어에 생성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싫어, 이거 좀 끄고 싶어, 눈 끄고 싶어, 그러면 눈을 이렇게 끄시면은 되고, 이너글로우랑 아웃글로우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지우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단 처음 포토샵을 설치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포토샵의 요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키보드
키보드 쇼컷 앤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복잡하죠. 이게 뭐야 싶으시겠지만 그냥 제가 사용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에디트를 들어가셔서요. 이 에디트를 들어가시면은 얘 언더, 이게 전 작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기 이 두 개가 아마 컨트롤 알트 Z 뭐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건데, 저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언더를 그냥, 이게 아이맥이라서 그런데 컨트롤 Z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OK를 하면요, 뭐가 바뀌냐면 컨트롤 Z를 누르면 무한으로,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Z만 눌러도 쫙쫙쫙쫙 없어지는, 너무 편하죠. 제일 많이 쓰는 컨트롤 Z, 이거를 키보드를 바꿨어요. 원래 컨트롤 알트 Z가 계속 전으로 돌아가기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컨트롤 Z로 해서 한꺼번에 쭈루룩 뒤로 가는 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I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I는 뭐냐면 반전이에요. 색깔이 갑자기 확 바뀌었죠? 컨트롤 I가 이런 I인데, 다른 것도 제가 이 컨트롤 I가 반전이에요. 이 반전을 또 어떨 때 쓰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원래는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딜리트를 눌렀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이 선택 영역의 바깥으로 반전이 돼서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번에는 알트 딜리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컨트롤 D를 하면 선택 끄기. 그래서 이렇게 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선택을 해서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났죠.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저도 너무 신기합니다. 블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요. 얘를 이렇게 퍼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블러. 그러면 빨강색도 바꿔볼게요. 필터, 블러, 이제는 모션 블러를 할 거예요. 모션 블러는 이렇게 앵글에 따라서 그림이 퍼집니다.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바뀌죠. 자, 그럼 얘는 필터, 블러, 레디얼 블러, 스핀을 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끔 블러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자주색도 블러, 레디얼 블러, 이젠 줌으로 할 거예요. 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되는데, 완전 뭔지 모르겠죠. 컨트롤 블러, 레디얼 블러 43. 됐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퍼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필터에서 어떤 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블러나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필터를 썼으면은 컨트롤 F를 누르면 내가 전에 했던 그 속성 있죠. 걔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편합니다. 컨트롤 F. 방금 했던 그 필터를 한 번 더 해보겠다. 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생겨난 건데, 필터에 블러 갤러리에 아이리스 블러가 있어요. 이 아이리스 블러를 클릭하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블러를 줄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새로 포토샵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뀌게 되었는데, 얘를 마운트를 눌러서 텍스처를 추가시킬 수도 있고 사이즈를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리스 블러 보시면 여기 이렇게 블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는 진짜 디테일하게 블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좋더라고요. 만약 그림 그리시다가 그림을 확 날려보고 싶다 라든지 그럴 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끄냐? 그냥 엔터 누르면은 속성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레이어를 만들고 하트를 그어볼게요. 자, 하트를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이 하트를 이렇게 제가 라sso 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X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X 없어졌어. 이거 잘라내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세상에 진짜 편하죠. 잘라낸 거야 그냥. 이거 그냥 잘라냈어. 다시 컨트롤 X, 컨트롤 V. 잘라내고 붙여놓고. 이것도 도움이 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레이어가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는 너무 자주 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비단 포토샵뿐만이 아니라 그냥 엑셀에서도 이거는 많이 쓰잖아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림을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여러분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T를 누르면 트랜스폼 해가지고 여러분 늘릴 수가 있고, 컨트롤 T 누르고 우클릭 하면은 여기 뒤틀기가 있어요. 이 뒤틀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마음대로 자유 모양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이렇게 컨트롤 T, 컨트롤 T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림이 엄청 깨져요. 여기 보시면은 외곽이 많이 깨지죠.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이 깨집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림 외곽이 뿌얘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얘 레이어를 우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스마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오브젝트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모양이 생겼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안 깨지게 최대한 안 깨집니다. 이게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안 깨지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은 뭐야 뭐 이상한 데로 들어갔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상태에서 제가 얘에다가 이렇게 눈이랑 입이랑 눈썹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S를 누르고 컨트롤 W를 누르면 컨트롤 W 닫기거든요. 닫으면 이렇게 생겨. 헉, 세상, 이거 봐.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합니다. 채우고 얘에다가 스마트 방금 했던 그 스마트 오브젝트를 넣을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얘 안으로 들어갔고 여기에다가 무늬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S, 컨트롤 W, 컨트롤 W 닫기 버튼하면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펜스를 제가 만들었다고 여러분 가정해보세요. 이렇게 벽이 하나 생겼어. 하나 생겼어. 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S, 컨트롤 W 닫기. 완전 기묘하죠? 이럴 때 스마트를 사용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럴 때 사용하고, 그림이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쓸 일이 있으실 때 쓰시면 참 유용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고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실무에서도 사용하고
제 개인 그림 그릴 때도 많이 사용하는 포토샵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이후에 튜토리얼을 많이 올릴 계획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도대체 반디쌤은 어떻게 하신 거지? 뭐지? 방금 그 기능은? 하실 때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제 튜토리얼에서.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댓글도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